서유럽과 카리브 제도에 걸쳐있는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항공사 중 하나인 KLM 네덜란드 항공입니다. KLM 네덜란드 항공의 KLM은 네덜란드어로 왕립 네덜란드 항공을 의미하는 단어인 코니클리크 루프트바흐 마츠하페의 앞글자를 딴 명칭인데요. 이 항공사의 창립 당시 국왕이었던 빌헬미나 여왕이 회사명에 왕립이란 단어를 붙이는 걸 승인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KLM 네덜란드 항공은 1919년 10월 7일 전직 조종사인 알베르트 프레스만과 8명의 네덜란드 사업가들이 설립했습니다. 이듬해인 1920년 5월 17일 암스테르담발 런던행 국제선 노선으로 첫 운항을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이 비행기를 운항했던 조종사는 제리 쇼였으며 대시 16기종의 2명의 언론인 런던 시장이 암스테르담에 보내는 편지, 신문 더미 등을 찍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전역과 유럽 여러 곳으로 노선을 확대합니다. 프랑스의 대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와 KLM 네덜란드 항공은 2003년 9월 30일 에어프랑스 KLM이라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합병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두 항공사 모두 자체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샤를드골 공항과 암스테르담 스키펄 공항 모두 허브 공항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2004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는 항공사의 합병 제안을 승인했고 같은 해 9월 에어프랑스 KLM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합병으로 세계 최대 항공사 그룹 중 하나가 탄생했으며 연간 4에서 5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현재 국왕은 빌럼 알렉산더르입니다. 그가 50세가 되던 2017년 4월 생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간 20년 넘게 KLM의 부조종사로 근무해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근거리 노선 중심으로 근무했고 본인은 부조종사로서의 활동이 취미였으며 본업인 국왕으로서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20년 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조종사와 다르게 부조종사는 이름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KLM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KLM 항공은 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 내 한글 쪽지 논란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KL855편 기내 화장실문에 한글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란 종이 안내문이 부착됐습니다. 이에 한 승객이 항의하자 KLM 측은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 고객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정된 상황이라고 답하며 뒤늦게 영어 문구를 추가해 적었는데요. 당시 비행기에는 한국인을 제외하고도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글로만 안내문을 적어둔 것이 한국인을 잠재적 복균자로 가정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논란이 가열되자 KLM 측은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사장 및 지사장 등이 사과문을 낭독한 뒤 공손하게 90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종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승무원의 단순한 실수로 여기는 태도는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KLM 네덜란드 항공 다이캐스트를 리뷰해보겠습니다. 홍콩의 다이캐스트 제조사인 피닉스에서 출시한 1대400 스케일 제품입니다. 기종은 보잉 747-400이며 KLM 네덜란드 항공 100주년 특별도장을 입고 있어요. 참고로 1919년 설립된 KLM 항공은 창립 당시 이름으로 운항되고 있는 항공사 중 가장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다이캐스트 무게를 측정해보니 250.6g이네요. KLM 항공은 유럽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대부분의 기단이 에어버스가 아닌 보잉의 여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LM 항공은 2021년 3월 기준 총 111대의 비행기를 운용 중인데요. 에어버스의 여객기는 11대이며 나머지 100대는 모두 보잉 여객기입니다. KLM의 기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기체는 바로 보잉 747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 첫 도입된 보잉 747은 이후 중장거리 노선에서 대활약하며 KLM을 지금의 대형 항공사로 만들어준 기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잉 787 드림라이너 같은 차세대 고효율 여객기를 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보잉 747 기종은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왕관 모양의 고급스러운 로고는 1961년에 만들어진 CI를 조금씩 변화시켜 지금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날개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CF680 엔진이 총 4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촬영해보니 엔진팬이 뚫려있지는 않네요. 보잉 747 기종의 날개폭은 64.4m이며 날개 면적은 525평방미터입니다. 보잉 747 기종의 동체 앞부분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종석 또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KLM 항공 보잉 747의 외피로 만들어진 에비에이션 태그와 함께 촬영해봤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총 2종류의 KLM 에비에이션 태그가 출시되었는데요. 특유의 파란색이 정말 예쁩니다. 동체 아래쪽에는 랜딩 기어 5개에 총 18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모두 롤링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KLM 네덜란드 항공 다이캐스트를 모아놓고 촬영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KLM 네덜란드 항공에 대해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